은정의 아파트에서 보내는 저녁. 함께 요리하고 미래 이야기를 나눈 후다. 테이블 램프의 희미한 불빛, 피아노 음악이 부드럽게 울린다. 소파에 가까이 앉아 친밀한 분위기가 가득하다. 접촉이 갈망의 불꽃을 일으킨다. 은정이 속삭이며 떨리는 목소리. 상혁, 당신 때문에 세상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더 만져줘요. 당신을 더 느끼고 싶어요. 상혁이 깊은 목소리 열정적으로. 은정, 넌 불꽃 같아. 날 멈출 수 없게 해. 너를 안고 싶어. 네 온기가 날 휘감게. 은정이 숨을 몰아쉬며 그에게 밀착. 더 세게, 상혁.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대로면 당신 때문에 제어가 안 될 거예요. 상혁이 그녀를 세게 끌어안으며 쉰 목소리. 더 세게 원해? 너에게 전 세계를 줄게. 은정, 우리 둘만의 곳으로 데려갈게. 은정이 애원하듯 눈빛이 반짝이며 더 해줘요.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두 강물이 합쳐지듯 더 못 참겠어요. 상혁이 그녀의 목에 가볍게 키스하며 속삭임. 넌 내 전부야. 네 모든 맥박, 숨결을 느끼게 해줘. 함께 날아오르자. 은정. 그들은 친밀함에 빠져들며 두 별이 충돌해 빛의 폭발을 만드는 듯 몸이 조화를 이룬다. 열정적이지만 우아함을 잃지 않는. 서울의 더운 여름날. 은정은 자신의 진료실로 들어서며 익숙한 표정을 지었다. 피곤하지만 굳건한 모습. 모빌세의 그녀는 2년 전 이혼 후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았다. 유명한 비뇨기과 의사로서 은정은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바쳤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그녀의 진료실은 도시 중심의 현대적인 건물에 위치해 있었고 흰 벽과 가벼운 소독제 냄새가 퍼져 있었다.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대하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은정의 삶은 이제 마른 강바닥처럼 일상의 약한 흐름만 남아 있었다. 그날 아침 마지막 예약 환자는 새로운 사람이었다. 62세의 이상혁. 그는 소변 시 가벼운 통증과 지속적인 불편함으로 왔다. 은정은 병력을 빠르게 읽고 메모를 한 후 그를 불렀다. 문이 열리자 키가 크고 흰 머리에 검은 가닥이 섞인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풍상을 담은 듯했고 깊은 눈은 평온한 바다를 연상시켰다. 상혁은 예의 바르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 저는 이상혁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증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전문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며 병력, 생활 습관, 구체적인 증상을 물었다. 상혁은 명확하게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은정을 더 주의 깊게 듣게 만들었다. 그는 퇴직한 건설 엔지니어로 5년 전 아내를 잃은 후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게 느려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낡은 기계처럼 보수가 필요하죠. 은정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거리를 유지하려 했다. 맞아요. 하지만 고칠 수 있어요. 이제 임상 검사를 해보죠. 그녀는 그를 옆방으로 안내했다. 애쓰다. 상혁은 지시에 따라 침대에 누웠고 약간 어색해 보였다. 은정은 장갑을 끼고 표준 비뇨기 검사를 시작했다. 하복부와 관련 부위를 확인했다. 그녀의 손이 얇은 옷 위로 그의 피부에 가볍게 닿았을 때 이상한 감각이 퍼졌다. 그의 피부는 따뜻하고 단단했으며 세월에 다듬어진 돌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은정은 메마른 강바닥을 흐르는 따뜻한 물줄기처럼 오랜 침묵 속에 쌓인 먼지를 깨우는 진동을 느꼈다. 상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전문적인 접촉이 예상치 못한 가벼운 자극을 가져왔고 마른 잎사귀를 스치는 바람처럼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선생님, 심각한 건가요? 그는 목소리가 약간 쉰 채 물었고 당황을 숨기려 했다. 은정은 손을 떼고 메모하며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었다. 괜찮아요. 상혁 씨, 흔한 증상이에요. 약 처방하고 경과를 보겠어요. 그녀는 평소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머릿속에 그의 피부가 남아 있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깊은 곳에서 부르는 듯한 초대. 검사 후 상혁은 일어나 옷을 고쳤다. 약 처방서를 주려다 그의 손이 은정의 팔에 가볍게 스쳤다. 그 접촉으로 둘 다 놀랐다. 피부와 피부가 얇은 천을 통해 닿자 등골을 타고 전류가 흘렀다. 은정은 몸이 뜨거워지며 초겨울 햇살 아래 늦게 피는 꽃처럼 물을 갈망하는 느낌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다시 오겠어요. 상혁은 더 깊이 그녀를 보며 말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문까지 배웅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스친 곳을 만졌다. 이 만남은 달랐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감정, 외로움, 접촉의 갈망, 연결을 자아냈다. 상혁의 강인한 모습과 따뜻한 목소리가 작은 불꽃을 일으켰고 살갗을 통해 퍼졌다. 그녀는 이것이 운명인지 중년 여성의 환상인지 자문했다. 그 오후 은정은 일을 계속했지만 마음은 상혁에게 머물렀다. 집으로 가는 길에 상혁도 그 접촉의 여운을 느꼈다. 섬세한 자극, 잔잔한 강 아래로 흐르는 급류처럼. 그는 미소 지으며 다음 약속을 생각했다. 삶은 여전히 놀라움을 주었다. 첫 진료 후 은정은 상혁에 대한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려 애썼다. 그녀는 그것이 일시적인 순간일 뿐 오랜 외로움 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자신을 타이르었다. 하지만 삶은 쉽게 잊게 해주지 않았다. 일주일 후 상혁이 경과 관찰을 이유로 다시 왔다. 그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흰 머리가 형광등 아래 반짝였다. 은정 선생님, 약 덕분에 좋아졌어요. 하지만 확실히 확인하고 싶어서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문적인 목소리를 유지했다. 좋아요. 상혁 씨, 앉아서 더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그를 진료실로 안내하며 익숙한 절차를 반복했다. 이번에 그녀의 손이 그의 복부 피부에 닿았을 때 익숙한 감각이 다시 밀려왔다. 따뜻하고 단단한, 마른 바위 틈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물줄기처럼 섬세한 진동을 일으켰다. 상혁은 살짝 눈을 감고 그 접촉을 가벼운 파도처럼 느꼈으며 오랜 잠에서 깨어난 감각을 자아냈다. 선생님, 손이 정말 부드러워요. 그는 장난스럽게 말하며 목소리가 그녀를 살짝 불키게 했다. 진료 후 그들은 서둘러 끝내지 않았다. 상혁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가 외로운 퇴직 일상, 한강 산책, 아내에 대한 그리움. 그녀가 떠난 후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걸 느껴요. 은정은 듣다가 자신의 이혼에 대해 공유했다. 저도 그래요. 결혼이 깨지면서 감정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제 일만이 피난처예요. 대화가 예상보다 길어졌고 두 작은 강물이 서서히 합쳐지는 듯했다. 그 후 상혁은 더 자주 왔다. 처음엔 주 1회, 점차 2회로 이유는 항상 건강이었지만 둘 다 핑계임을 알았다. 만남에서 그들은 모든 걸 이야기했다. 좋아하는 고전, 한국 영화부터 서울 길거리 음식까지. 은정은 이 약속을 기다리게 됐다. 아침에 깨어나 그의 미소와 목소리를 생각하며 초겨울 햇살 아래 늦게 피는 꽃처럼 느껴졌다. 비 오는 오후, 상혁이 늦게 왔다. 비에 젖은 그는 코트가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은정은 걱정하며 수건을 주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닿았을 때 피부가 다시 부딪혔다. 비로 차가웠지만 곧 따뜻해지며
자극적인 전류가 손끝에서 깊숙이 퍼졌다. 비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불꽃처럼. 고마워요. 은정. 당신은 병뿐 아니라 영혼도 치유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그녀의 심장을 요동치게 했다. 그들은 오래 이야기하며 감정 상처를 공유했다. 상혁은 고인 아내에 대해 그녀가 삶의 빛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를 잃고 몸의 일부를 잃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 다시 완전해지는 느낌이에요. 은정은 전 남편의 배신과 고통에 대해 열었다. 다시 믿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다시 생각하게 해요. 진심이 관계를 전문적 경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이름을 부르며 선생님이나 상혁 씨가 사라졌다. 은정은 내면에서 싸웠다. 의사로서 감정을 섞지 말아야 했지만 그의 방문마다 가까움은 더 강해졌다. 상혁도 대화가 외로움의 약이 됐고 밤에 그녀의 피부 접촉을 생각하며 차가운 감정이 뜨거운 샘처럼 솟아오르는 걸 느꼈다. 점차 깊은 비밀을 공유했다. 상혁은 젊은 꿈을, 은정은 노화, 두려움을.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은정, 심장이 뛰는 게 중요하죠. 그의 말은 애정 속삭임 같았다. 은정은 미소 지으며 외로운 여인에서 피어나는 누군가로 변하는 걸 느꼈다. 이 장의 마지막 만남에서 상혁은 작은 떡 상자를 가져왔다. 내가 만든 거예요. 좋아할까요? 은정은 받으며 손이 닿았고 다시 피부 접촉이 섬세한 자극을 주었다. 얇은 피부를 통해 몸이 속삭이는 듯 그녀는 이 관계가 더 큰 것으로 자라는 걸 알았다. 진료실에서의 만남이 은정과 상혁의 연결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상혁이 먼저 제안했다. 은정, 일 밖에서 만나볼까요? 그냥 커피 한 잔, 더 편하게 이야기해요. 은정은 망설였다. 의사로서 직업 윤리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환자와 개인 감정을 섞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전화 너머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상혁. 이번 주말에 홍대공원 근처 카페에서요. 첫 외부 만남은 선선한 가을 오후였다. 서울은 노란잎의 계절이었고 홍대공원은 젊은 커플들로 가득했다. 은정은 일찍 도착해 간단한 니트 코트를 입고 평범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다. 상혁은 작은 꽃다발, 하얀 국화를 들고 나타났다. 이게 당신 같아요. 소박하지만 아름다워요. 그는 말하며 그녀를 수줍게 미소 짓게 했다. 그들은 길가 카페에 앉아 재즈 음악이 가볍게 울리는 곳이었다. 대화는 익숙한 주제로 시작됐다. 음악, 상혁은 조용필 같은 고전 발라드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젊음을 떠올리게 해요. 모든 게 희망으로 가득했을 때. 은정은 피아노를 사랑하며 의대 전에 음악가를 꿈꿨다고 공유했다. 음악은 피로를 씻어주는 시원한 가을 같아요. 그들은 상상 이상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둘 다 김영하의 삶과 사랑에 대한 철학책을 좋아했다. 상혁은 자신의 관점을 말했다. 인생은 긴 길 같아요. 때론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죠. 은정은 그 말을 자신만을 위한 속삭임처럼 느꼈다. 커피 시간이 공원 산책으로 이어졌다. 가을 잎이 흩날렸고 선선한 공기가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갑자기 상혁의 손이 호수 옆 돌 의자를 가리키며 은정의 손에 가볍게 스쳤다. 그 피부 접촉, 얇은 옷을 통해 따뜻한 마른 풀밭을 스치는 바람처럼 아래 잠든 생명을 깨우며 손끝에서 온몸으로 섬세한 흐름을 자아냈다. 자극적인 파도를 일으키며 은정은 놀라 손을 떼었지만 심장이 세게 뛰었다. 상혁도 느꼈다. 그 접촉이 가을 바람 속 작은 불꽃처럼 몸을 본능적으로 떨리게 했다. 미안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는 말했지만 눈은 그녀를 놓지 않았다. 그들은 돌의자에 앉아 삶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은정은 이혼 후 외로움을 더 열었다. 영원히 일과 함께할 줄 알았어요. 상혁은 이번엔 의도적으로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대호 이상 외롭지 않아요. 은정,
나도 그래요. 그 길어진 접촉이 은정을 뜨겁게 만들었고 햇살 아래 피어나는 꽃처럼 바람의 애무를 갈망하게 했다. 그 만남 후 그들은 진료실 밖에서 더 자주 만났다. 한강 산책이나 명동 길거리 음식 즐기기, 매번 가까움이 증가했다. 삶의 관점을 공유하며 상혁은 나이가 숫자일 뿐이라고 믿었고 은정은 사회 편견을 걱정했다. 난 당신 의사예요. 상혁, 사람들이 알면. 그녀는 불안하게 말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우린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를 찾은 거예요. 너무 생각 마요. 하지만 은정의 내면은 격렬히 싸웠다. 밤에 환자와의 감정 금지 규칙을 생각하며 이것이 잘못인지 자문했다. 비가 내리는 저녁, 고전 찻집, 처마 아래 비를 피했다. 상혁은 아내 사후 혼자 여행을, 은정은 제주 여행 꿈을 말했다. 습한 공기가 그들을 가까이 앉히게 했고 상혁이 그녀의 뺨에 비 물방울을 닦을 때 피부가 다시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잔잔한 강 아래 급류처럼 깊은 자극을 일으켰다. 은정은 이제 분명히 느꼈다. 이는 우정이 아니었다. 육체적, 정신적 갈망이 가득한 사랑이었다. 상혁도 몸이 반응하며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화산처럼 느꼈다. 은정은 더 깊은 공통점을 깨달았다. 둘 다 정신뿐 아니라 육체적 가까움을 갈망했다. 하지만 그녀는 억눌렀다. 의사 역할을 상기하며 멈춰야 해요. 상혁, 잘못하고 싶지 않아요. 한 만남에서 말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보며 심장이 옳다고 하면 어디가 잘못인가요? 그 말이 그녀를 흔들었다. 그들은 계속 만났고 경계는 아침 안개처럼 희미해졌다. 장끝에서 한강 다리 옆 산책 중 바람이 세게 불자 상혁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안았다. 그 전신 접촉, 그의 단단한 몸이 가까이 두 강물이 합쳐지는 듯 강렬하지만 섬세했다. 은정은 알았다. 돌아설 수 없었다. 내면 투쟁은 여전했지만 감정이 이겼다. 은정과 상혁의 진료실 밖 만남이 잦아지면서 그들의 가까움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섰다. 은정은 자신이 변하는 걸 느꼈다. 미소가 잦아지고 눈빛이 밝아지며 몸이 그의 존재를 항상 갈망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가족과 친구들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어느 저녁 은정의 여동생 지연이 집을 방문했다. 언니, 요즘 달라졌어. 누구랑 사귀는 거 아니야. 지연이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은정은 망설이다. 결국 상혁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 사람은 내 옛 환자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 지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환자 게다가 언니보다 나이 많아. 언니. 사회가 어떻게 생각할까?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다니. 사람들이 험담할 거야. 게다가 나이 차이 때문에 두렵지 않아. 은정은 설명하려 했지만 동생의 말이 그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사회 편견은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들의 사랑을 막았다. 은정의 가족뿐 아니라 친구들도 반대했다. 동료 모임에서 친한 친구가 속삭였다. 은정아, 너 비뇨기과 의사잖아. 환자와 사랑하면 명성이 상할 거야. 게다가 그는 62세, 너는 51세. 사람들이 아빠 찾기라고 할지도 몰라. 상혁도 압박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아들 민호, 30대 성공한 사업가. 우연히 아버지가 여성을 자주 만난다는 걸 알았다. 가족 저녁 식사에서 민호가 직설적으로 아빠, 의사랑 데이트한다고 들었어요. 그녀가 젊고 의사잖아요. 엄마 생각 안 해. 게다가 우리 가족이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상혁은 한숨 쉬며 아내 사후 외로움과 은정이 가져온 기쁨을 설명했다. 아들아, 사랑은 나이를 선택하지 않아. 그녀에게서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한 공감을 찾았어.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어왔다. 사회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편견 속에서 은정과 상혁은 서로를 위로하며 찾아했다. 비가 쏟아지는 저녁. 그들은 서울 외곽 상혁의 작은 아파트에서 만났다. 처음으로 완전한 사적 공간이었다.
밖의 습한 공기가 안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상혁은 뜨거운 차를 타주었고 그들은 창가에 앉아 비소리를 들었다. 은정,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 알아. 하지만 멈출 수 없어. 너는 내 어두운 밤의 빛이야. 그는 말하며 가볍게 그녀의 뺨을 만졌다. 은정은 눈을 반짝이며 나도 그래, 상혁. 하지만 두려워. 모든 걸 잃을까봐. 그 순간 그의 진심은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처럼 걱정을 쫓아냈다. 그들은 서로를 안았고 몸이 밀착되며 더 친밀한 행동으로 이어졌다. 은정은 그의 온기가 퍼지는 걸 느꼈고 두 강물이 급하지 않게 그러나 강렬히 합쳐지는 듯 모든 장벽을 휩쓸었다. 그들의 몸이 얽히며 서로를 탐험하는 건 섬세했으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하는 불꽃처럼 오랜 잠에서 깨어난 감각을 자아냈다. 그 연결은 정신뿐 아니라 육체적이었고 깊은 흐름, 가득한 갈망으로 두 영혼이 조화 속 완벽을 찾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그림처럼 깊숙이 떨리는 그 후 그들은 나란히 누워 숨결이 섞였다. 은정은 속삭였다. 당신 때문에 편견을 잊었어. 상혁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우리는 이겨낼 거야. 사랑이 진심이니까.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다음 날 지연이 전화로 더 날카롭게 언니, 소문 들었어. 환자 이용한다고 하지 마. 그만둬. 은정은 아팠지만 상혁의 지지가 그녀를 굳건히 했다. 그는 메시지로 난 여기 있어. 영원히 내 곁에. 그들은 압박에 계속 맞섰다. 진료실에서 동료가 힌트처럼 은정, 나이 많은 환자와 특별한 관계를 조심해. 의료위원회가 싫어할 거야. 은정은 침묵했지만 내면이 끓었다. 상혁도 민호와 따로 만나 설득당했다. 아빠, 걱정돼요. 그녀는 의사라서 일시적일 수 있어. 하지만 상혁은 단호히 아들아, 난 사랑이 뭔지 알 만큼 살았어. 끼어들지 마. 점차 그들의 진심이 일부를 흔들었다. 지연은 우연히 상혁을 만나고 진심처럼 보이네. 하지만 조심해. 던 민호도 아버지의 행복을 보고 누그러졌다. 은정과 상혁은 감정을 강화하며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친밀한 순간이 반복되며 두 몸이 끝없는 흐름에 합쳐지는 듯 생명력과 갈망으로 사회 폭풍을 이겨냈다. 장끝에서 황금빛 오후 공원 산책 중 손을 잡고 공개할게 상혁 더 이상 두렵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네가 자랑스러워. 편견은 여전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앞길을 비췄다. 관계를 공개한 후 은정과 상혁은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에 직면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차가운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점점 강렬해졌다. 그들은 편견에 막히지 않기로 했고 유대를 강화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은정은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자유로움을 느꼈고 상혁은 잃었다고 생각했던 삶의 기쁨을 되찾았다. 함께한 순간들은 둘을 치유하는 약이었다. 그들은 주말에 자주 만나며 때로는 서울 외곽으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어느 이른 아침, 남산 근처 작은 마을로 갔다. 맑은 공기와 노란 잎이 깔린 오솔길이 있었다. 상혁은 은정의 손을 잡고 구불구불한 길을 안내했다. 이런 곳이 좋아.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은정은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안정감, 폭풍 속 안전한 항구 같은 따뜻함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자, 큰 나무 아래 멈췄을 때 상혁이 그녀를 끌어당겨 안았다. 가슴이 맞닿고 숨결이 섞이는 그 접촉은 두 강물이 만나는 듯 급하지 않지만 강렬히 깊은 흐름을 일으키며 살갗을 통해 퍼지는 갈망으로 오랜 잠에서 깨어난 감각을 자극했다. 그 순간 그들은 친밀함에 빠져들며 섬세함과 열정으로 서로를 탐험했다. 그 연결은 느린 춤 같았고 각 움직임은 심장의 속삭임, 몸의 온기 속 조화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하는 불꽃 같았다.
은정은 메마른 들판에 봄비가 내리듯 몸이 살아나는 걸 느꼈고 상혁은 오랜 잠에서 깨어난 화산처럼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감정에 이끌려 완벽한 조화를 이뤘으며 떨림을 주지만 우아함을 유지했다. 이후 그들은 돌의자에 손을 잡고 앉아 계곡을 바라봤다. 은정은 속삭였다. 당신 덕에 진짜 나로 살 수 있어. 상혁은 그녀의 머리에 가볍게 키스하며 넌 내가 계속 살고 싶은 이유야, 은정. 이런 순간들은 편견이 침투할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었다. 하지만 사회적 압박은 여전했다. 진료실에서 일부 동료가 은정을 멀리하며 관계에 대해 수군거렸다. 다른 의사가 경고했다. 은정, 조심해. 의료위원회에 고발당하면 곤란할 거야. 은정은 침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경력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음을 알았지만 상혁과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었다. 상혁도 어려움에 직면했다. 민호는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여론을 걱정했다. 아빠, 존경받길 바래요.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 해요? 상혁은 미소 지으며 그들이 뭐라 하든 중요치 않아. 아들,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감정을 굳히기 위해. 은정과 상혁은 그녀의 집에서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은정은 상혁이 좋아하는 매운 두부찌개와 불고기를 간단히 만들었다. 촛불 아래 그들은 이루지 못한 꿈을 공유했다. 상혁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책으로 쓰고 싶다고 했고 은정은 춤을 배워 몸의 자유를 느끼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그럼 같이 배워보자. 상혁이 눈을 빛내며 제안했다. 그들은 음악을 틀고 작은 공간에서 서툰 춤을 추며 웃었다. 서로에게 넘어지며 몸이 밀착됐고 그 접촉은 다시 갈망의 불꽃을 일으켰다. 우주에서 별이 충돌해 빛의 폭발을 만드는 듯 열정적이지만 섬세했다. 그 저녁 그들은 감정에 이끌려 다시 가까움을 탐험했고 각 접촉은 사랑의 확인, 바위 틈을 흐르는 강처럼 강렬하지만 부드럽게 경계를 허물었다. 은정은 과거를 두려워하던 여인이 아닌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상혁은 그녀 곁에서 젊음을 되찾았다. 그들은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상혁은 은정이 꿈꾸던 제주 여행을 제안했다. 바다 보고 해산물 먹고 편견을 잊자. 은정은 가벼운 마음으로 동의했다. 상대 가족을 정식으로 만나는 이야기도 시작했다. 어려울 거라 알았지만 진실한 사랑이 모두를 설득할 거라 믿었다. 장끝에서 이른 아침 은정의 집 발코니에서 새벽을 바라봤다. 상혁이 뒤에서 그녀를 안으며 그의 몸 온기가 겨울 담요처럼 감쌌다. 우리 모든 걸 이겨낼 거지. 은정이 물었다. 그는 그녀 귀에 속삭였다.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 연결, 육체적, 정신적, 견고한 다리처럼 모든 장벽을 넘게 했다. 은정과 상혁의 사랑은 이제 심장을 따뜻하게 하고 주변 세계를 비추는 찬란한 불꽃이 되었다. 초기 시련을 겪으며 그들은 진실한 사랑이 모든 편견을 이길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감정에 솔직해졌고 타인의 시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함께한 순간들은 위로를 단 어머 순수한 기쁨, 춥던 겨울 뒤에 만개하는 봄 정원 같았다. 늦가을 오후, 상혁은 은정을 인사동의 작은 예술시장에 초대했다. 돌길과 전통 한국 그림, 공예품이 가득한 가판대가 생기로 넘쳤다. 상혁은 수공예 장신구 가판대에서 간단한 은 목걸이를 골랐다. 청록색 돌이 달린 내 눈 같아.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며 목걸이를 은정의 목에 걸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목덜미 피부에 가볍게 닿자 따뜻한 바람이 스치는 듯 섬세한 흐름이 목에서 온몸 깊숙이 퍼지며 자극적인 갈망을 일으켰다. 은정은 미소 지으며 심장이 세게 뛰었다. 햇살에 물을 갈망하는 꽃처럼 그들은 손을 잡고 거닐며 작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혁은 젊은 시절 아내와 시골 작은 집을 꿈꿨다고 말했다. 은정은 질투 없이 귀 기울이며 그의 열린 마음에 감사했다. 그녀는 청춘의 꿈,
관객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말하며 다시 시도해 볼지도. 상혁은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내가 첫 관객이 될게. 그 말은 대양의 두 해안을 잇는 실처럼 불가능이 없음을 느끼게 했다. 그들의 친밀한 순간은 점점 깊어졌다. 어느 저녁, 긴 하루 뒤 은정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희미한 테이블 램프 불빛 속 그들은 감정에 이끌렸다. 상혁이 은정을 품에 안으며 몸이 밀착되었다. 두 강물이 합쳐지는 듯 강렬하지만 섬세한 갈망의 춤. 각 접촉은 심장의 속삭임. 느리게 타는 열정의 불꽃 살갗을 통해 퍼지며 부드러운 화산 같았다. 은정은 봄비에 젖은 들판처럼 몸이 살아나는 걸 느꼈고 상혁은 은에서 빛을 찾은 별처럼 심장이 젊어졌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으며 떨림을 주지만 우아함을 유지했다. 이후 나란히 누워 숨결이 섞였다. 당신 덕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은정이 속삭였다. 상혁은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넌 내가 영원히 사랑하고 싶게 해. 그 연결은 육체적일 뿐 아니라 두 영혼의 조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그림 같았다. 외부 압박은 여전했다. 은정의 옛 동료가 메시지로 은정, 그 나이 많은 남자 얘기 들었어. 너무 위험하지 않아? 내 경력. 은정은 무거운 마음으로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대신 상혁에게 의지했다. 그는 폭풍 앞에 우뚝 선 산 같았다. 그들이 너를 흔들게 두지 마. 그는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인 게 가장 중요해. 관계를 굳히기 위해 가족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은정은 지연을, 상혁은 민호를 전통 한국 식당 저녁에 초대했다. 처음은 긴장했지만 상혁의 은정에 대한 보살핌과 그녀의 행복한 미소가 점차 그들을 누그러뜨렸다. 지연은 인정했다. 언니, 진심 같네. 그래도 조심해.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행복하면 지지할게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큰 진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계를 계속 쌓았다. 상혁은 꿈꾸던 책을 쓰기 시작했고 은정은 피아노 수업에 등록했다. 그들은 뿌리가 얽힌 두 고목처럼 서로를 지지했다. 어느 저녁, 은정이 간단한 곡을 연주하자 상혁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봤다. 할 수 있어. 그는 말했고 그들이 포옹하며 접촉은 다시 갈망의 불꽃을 우주에서 별이 충돌하는 빛의 폭발처럼 열정적이지만 섬세했다. 장 끝에서 서울 외곽 작은 언덕에서 석양을 바라봤다. 상혁이 뒤에서 은정을 안으며 그의 몸 온기가 겨울 담요처럼 감쌌다. 여기까지 왔지? 은정이 물었다. 그는 속삭였다. 더 멀리 갈 거야. 함께. 그들의 사랑은 만개한 정원처럼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다. 은정과 상혁의 사랑은 이제 찬란할 뿐 아니라 단단한 불꽃이 되어 사회적 편견의 차가운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다. 초기 시련,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을 이겨내고 그들은 사랑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함께한 순간들은 영혼의 조화뿐 아니라 깊은 육체적 연결, 같은 방향으로 흐르기로 한 두 강물 같았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여의도 공원 큰 나무 아래 산책했다. 비에 젖은 은정의 머리카락을 상혁이 우산으로 보호하며 가까이 끌어당겼다. 얇은 비옷 너머 그의 천은 따뜻한 불꽃처럼 퍼지며 은정 안에 섬세한 떨림을 일으켰다. 그들은 고목 소나무 아래 멈췄고 상혁은 그녀의 눈을 깊이 보며 단호히 말했다. 은정,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내 아내가 되어줄래. 갑작스러운 청혼에 은정은 말을 잃었다. 심장이 세게 뛰며 바람에 흩날리는 꽃집처럼 갈망과 걱정이 뒤섞였다. 과거, 깨진 결혼, 배신의 고통, 실수 반복의 두려움이 떠올랐다. 하지만 상혁의 진심 어린 눈빛,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처럼 의심을 몰아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접촉이 바위 틈을 흐르는 강처럼 감각을 깨웠다. 상혁, 동의해. 그녀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비 아래 서로를 안았고 몸이 밀착되며 느린 춤처럼
열정적이지만 섬세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하는 불꽃처럼 살갗을 통해 깊은 떨림을 퍼뜨렸다. 그 순간 그들은 감정에 이끌려 가까움이 결정을 확인하는 말처럼 되었다. 몸의 접촉. 섞이는 숨결은 우주에서 별이 충돌해 빛의 폭발을 만드는 듯 갈망으로 가득하지만 우아함을 유지했다. 은정은 봄비에 젖은 들판처럼 몸이 살아나는 걸 느꼈고 상혁은 오랜 잠에서 깨어난 화산처럼 심장이 젊어졌다. 청혼 후 그들은 소박한 결혼식을 계획했다. 화려함 대신 사랑하는 이들의 존재만 원했다. 은정은 한강 옆 작은 식당에서 상혁이 준 하얀 국화로 장식하자고 했다. 상혁은 은정이 짧게 피아노를 연주해 특별한 선물을 주길 제안했다. 내 꿈처럼 연주를 듣고 싶어. 그는 말하며 그녀를 행복하게 했다. 하지만 계획은 실현을 피할 수 없었다. 지연은 상혁을 받아들였지만 걱정했다. 언니, 이렇게 급히 결혼해도 괜찮아. 과거 아픔 때문에 확실히 해야 해. 은정은 동생을 안으며 지금만큼 확신한 적 없어. 그는 내 남은 인생의 동반자야. 민호도 우려를 표했다. 아빠, 지지하지만 사람들이 아빠가 홀렸다고 해요. 상혁은 웃으며 아들, 진짜 사랑을 알 만큼 살았어. 걱정 마. 행복해. 준비하며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간단한 은반지를 골랐고 서로의 이름을 새겼다. 상혁의 집에서 저녁, 반지를 끼워주며 손가락이 닿자 뜨거운 샘처럼 전류가 퍼졌다. 그들은 가까워지며 희미한 불빛 속 열정이 폭발했고 강렬하지만 부드러운 두 강물의 조화, 완벽한 연결로 떨림을 주되 섬세함을 잃지 않았다. 공통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상혁은 책 완성 후 은정과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고 했다. 기쁨을 나누는 곳을 만들자. 은정은 그곳에서 저녁 피아노를 연주하는 꿈을 꾸었다. 결혼 후 제주 여행, 허니문을 계획했다. 장끝에서 한강 옆에서 물 위에 불빛을 바라봤다. 상혁이 뒤에서 은정을 안으며 그의 천이 겨울 담요처럼 감쌌다. 곧 부부가 되네. 그녀가 행복하게 말했다. 그는 속삭였다. 매일 첫날처럼 널 사랑할게. 그들의 사랑은 깊이 뿌리내린 고목처럼 앞의 모든 시련을 이길 준비가 되었다. 수많은 시련 끝에 은정과 상혁은 마침내 중요한 날, 결혼식을 맞았다. 그들은 한강 옆 작은 식당을 골랐고 도시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따뜻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하얀 국화, 그들의 순수한 사랑의 상징, 와 희미한 촛불로 소박하게 장식되었다. 약 20명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만 초대되었지만 기쁨과 진심이 가득했다. 은정은 51세의 우아함을 돋보이게 하는 심플한 흰 드레스를 입었고 상혁은 회색 정장에 흰 머리가 따뜻한 눈빛을 더 빛나게 했다. 식은 은정이 준비한 류이치 사카모토의 짧은 피아노 연주로 시작되었다. 부드러운 음이 강물처럼 흘렀고 모두의 감정을 끌어당겼다. 상혁은 앞줄에 앉아 그녀를 그의 은에서 가장 빛나는 별처럼 바라봤다. 연주 후 모두 박수쳤고 상혁이 일어나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키스했다. 그 부드러운 접촉은 따뜻한 바람이 들판을 스치는 듯 은정의 심장을 떨리게 하며 갈망이 가득하지만 우아함을 유지했다. 서약은 감동 속에 교환되었다. 상혁은 따뜻한 목소리로 은정, 넌 내 인생의 빛을 돌려줬어. 햇빛이 든 비든 너를 사랑하고 지킬게. 은정은 눈을 빛내며 상혁, 넌 내 항구야. 모든 여정을 함께 할게. 영원히. 반지를 교환하며 손가락이 닿자. 전류가 몸을 타고 열정적이지만 섬세한 불꽃을 일으켰다.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두 강물의 합류 같았다. 지연과 민호를 포함한 하객들은 처음에 주저함에도 그들의 진심 어린 사랑에 미소 지었다. 결혼식 후 매운 두부찌개, 불고기, 상혁이 만든 떡으로 소박한 연회가 열렸다. 분위기가 편안해지며 모두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눴다. 지연이 잔을 들며 언니, 걱정했지만 진짜 행복해 보여. 영원히 함께해. 민호도 말했다 아빠. 사랑을 찾은 게 자랑스러워요. 행복하세요.
그 축복은 은정과 상혁이 손을 더 세게 잡게 했고 가족의 지지가 외부 세계와의 다리 같았다. 결혼 생활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날들로 시작되었다. 서울 외곽, 한강이 보이는 큰 창의 아파트로 옮겼다. 매일 아침 은정은 커피를 내리고 상혁은 오렌지 잼을 바른 토스트를 준비했다. 친밀한 순간은 그들의 삶의 필수였다. 어느 저녁 함께 요리 후 소파에 앉아 테이블 램프의 따뜻한 빛 속에서 상혁이 은정을 끌어안았다. 몸의 밀착은 우주에서 별이 충돌하는 빛의 폭발처럼 열정적이지만 섬세한 갈망의 불꽃을 일으켰다. 그들은 감정에 이끌려 영혼과 육체의 조화를 탐험하며 완벽한 퍼즐 조각처럼 깊이 떨렸다. 결혼 생활에도 작은 시련이 있었다. 은정은 진료실의 동료들 냉대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상혁은 인내심으로 곁에 있으며 위로했다. 넌 훌륭한 의사고 더 중요한 건 내 아내야. 그들이 흔들게 두지 마. 그는 뒤에서 안으며 그의 천이 겨울 담요처럼 걱정을 몰아냈다. 상혁이 책 진행에 불안해할 때 은정은 원고 수정을 도우며 격려했다. 그들은 뿌리가 얽힌 두 고목처럼 서로를 지지했다. 약속대로 제주로 갔고 바다를 보며 해산물을 먹고 꽃길을 걸었다. 어느 석양, 해변에서 손을 잡고 태양이 지는 걸 바라봤다. 상혁은 속삭였다. 넌 내 별이야. 은정. 그녀는 답했다. 넌 내 은하야. 그 순간 그들의 연결, 정신과 육체, 완벽한 시처럼 나이 없는 사랑이 기쁨과 성숙을 가져온다는 걸 증명했다. 장끝에서 아파트 발코니에서 한강의 석양을 바라봤다. 상혁이 은정을 안으며 그의 천이 영원한 약속처럼 감쌌다. 우린 서로를 찾았어. 그녀가 말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영원히 그럴 거야. 그들의 사랑, 은에서 서로를 찾은 두 별처럼. 행복은 시간이나 편견을 초월해 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줬다.